저는 초등학교 두 아이를 둔 엄마예요. 네, 저희 집에도 마음에 봄이 온 아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2병보다 더 무서운 게 초4병이라고 그러듯이 우리 아이도 이제 막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뭐 책도 나왔듯이 사춘기 시절 엄마를 이겨본 아이가, 아니 엄마를 이겨보지 않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이겨보지 못한다고 누구는 그러던데요. 요즘 아이가 제대로 엄마를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내는 감정, 그리고 돌발 질문들, 그 자신의 드러내는 생각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저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게 하면서 부끄럽게도 만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애도 4학년, 저도 4학년. 그래서 친구가 된 듯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산타가 누군지 알아버렸대. 보통 이렇게 유치원 7살, 8살 보통 아이들은 고무력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살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왠지 올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줄까 말까,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계산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 좀 돼요. 올해부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동안 산타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7살 때 받은 용기래요. 그 용기 티켓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7살 때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 별명은 펭귄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펭귄인지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그 알림장에 선생님이 칭찬편지, 부모 칭찬편지 받아오라고 하면 펭귄 캐릭터 그림 그리기도 하고 색지 오려서 그 모양 만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써주고 그렇게 보내곤 했었는데요. 유치원 재롱잔치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왜 우리 아이가 별명이 펭귄이었는지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요. 집에서는 밝고 환한 아이가 제잘제잘 이야기도 잘하는 아이가 그날 유치원에서 보인 모습은 자신 없고 말도 더듬거리고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걸어 나오는 모습도 뒤뚱뒤뚱 어기적 영락없는 펭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많이 실망했죠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바보 같은 모습 보여줘서 자기도 속상하다고. 근데 친구들 앞에만 나가면 너무 긴장되고 자신 없어지고 자기가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서 자기도 속상해돼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좀 했죠.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용기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용기를 선물해 주기로 합니다. 근데 막상 7살 아이한테 용기가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이에게 심어줄지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용기라는 캐릭터, 상징적인 인형을 사줄까? 근데 그것도 마땅한 게 없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녹음을 해서 누르면은 그게 이야기로 나올 수 있게 해볼까? 그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용기라는 약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약처럼 먹으면 힘이 솟게 해볼까? 근데 그것도 마땅히 흔쾌하지 않았어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결국 시간 다 보내고요. 그날 전날,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를 일찍 재우고 저는 선물 가게 마트 다 뒤집니다. 자정까지 돌아다녔지만 그걸 담아낼 마땅한 선물을 못 구했고요. 그리고 그냥 나오기 뭐해서 뭐라도 주인에게 미안해서 열쇠 자물쇠 그 작은 거를 그냥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결국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용기라는 티켓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목적지에 이르려면 티켓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용기라는 티켓을 제가 디자인하고 예쁘게 그냥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아이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 고민이 되어서 보통 우리 좋은 제품들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A4 용지에다가 용기란 두렵고 겁나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내는 것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용기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법, 사용하는 방법, 잘하게 하는 법, 이거를 아마 디테일하게 적어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도 좀 걱정인 거예요. 다음날 아이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대하던 아이의 표정, 예상대로 아이는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도대체 여기 열쇠 자물쇠가 왜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가 찾아봐, 엄마도 산타 할아버지가 왜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서 자기에게도 뭐 받았는지 자꾸 묻는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받은 선물이 부끄러웠니? 초라하게 느껴졌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서, 하지만 자기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기에 기분은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했답니다. 친구들이 받은 선물들은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쓸모가 없어지지만 자기가 받은 이 용기라는 티켓은 어른이 되어도 계속 커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든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너 그걸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 용기를 씨앗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잘 심어졌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답니다. 거기 사용법에 제가 그걸 적었대요. 이 용기가 자라게 하려면 매일매일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날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더 크게 쓰이게 될 거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펭귄이라고 놀리는 그 아이에게 기분 나빠,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써봤답니다. 그랬더니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점점점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대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일매일 지우개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문구점에서 파는 칼라믹스가 있는데 그걸 작품을 만들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지우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짝꿍에게, 그리고 자기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주문을 받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꼼짝도 않고 그걸 종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거 꼭 너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누면 친구들은 더 좋아하고 그 모습 보는 게 나는 행복해. 그렇게 인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는 7살 때 보인 그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반에서는 인기짱이 되었고요. 해마다 그 반 회장 뽑는데도 도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엔 용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행복해질 용기, 나답게 살 용기,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그 열쇠 자물쇠, 자기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게 왜 그 티켓과 함께 있었는지 몰랐는데 알았대요. 알아냈대요. 자기가 마음이 다칠 때, 그리고 뭔가 막혔을 때 열어갈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용기였다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놀랬고요. 요즘 그 4학년이 된 아이가 자기네 반 모둠에서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모둠을 위해서 썼던 말인데 지금은 반 전체가 쓰는 말이고요.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생기건 바로 그냥 해결해주는 말이랍니다. 네, 3글자도 아니고 2글자로 그냥 해. 지금은 선생님도 쓰는 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집 가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하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뭐 될까 말까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하랍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따지고 그만 계산하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뒤돌아보고 그냥 하랍니다. 그냥 해. 오늘 제가 저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말, 제 자신을 믿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제 자신을 믿고 그냥 해. 그냥 해. 이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해를 품은 봄 해봄 노섬이었습니다.